제임스 건 DC 유니버스의 첫 번째 영화 슈퍼맨이 7월 9일에 개봉했습니다. 슈퍼맨보다 먼저 DC 유니버스의 사막을 시작한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슈퍼맨에 대한 기대도 매우 커졌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크립톤 행성의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으로 지구에 보내진 칼-엘은 지구인 클라켄트이자 메트로폴리스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으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상의 독재국가 버라비아가 상대적 약소국인 자인푸르를 불법 침공하자 슈퍼맨은 양국의 분쟁에 개입해 버라비아의 대통령에게 자인푸르에 대한 군사 위협을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메타휴먼인 슈퍼맨이 타국의 군사 분쟁에 개입한 것이 큰 논란이 되어 메트로폴리스를 지키는 영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시민들의 여론이 반으로 갈리게 되자 버라비아의 군수품을 팔아 전쟁으로 인한 수익을 얻으며 자신이 인공적으로 창조한 메타휴먼 군단인 플래닛 워치를 보내 지속적으로 슈퍼맨을 위협하던 렉스 루터는 슈퍼맨이 버라비아와 자인푸르 간의 전쟁을 막지 못하도록 슈퍼맨이 인간들을 위협하는 존재란 누명을 씌우고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영장을 받아 슈퍼맨을 구속시키면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12년 전에 슈퍼맨을 새롭게 리부트한 맨 오브 스틸이 그랬듯이 북미 언론 시사회 이후 호불호가 매우 심하게 갈렸는데 DC 코믹스는 마블에 비해 읽어본 코믹스가 많지 않고 상당수가 배트맨 코믹스였던 만큼 슈퍼맨보단 배트맨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슈퍼맨 영화라고 해서 억지로 호평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보자면 중반부까진 무슨 영화를 보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지만 후반부는 제임스 건 감독 영화들의 매력과 슈퍼맨 영화들의 매력이 잘 조합된 느낌이었습니다. 맨 오브 스틸이 최대한 진지하고 현실적인 분위기로 전개되고 앤솔로지 시리즈의 요소들을 대부분 빼버렸던 것에 반해 본작은 존 윌리엄스의 메인 테마와 크레딧을 다시 가져오면서 앤솔로지 시리즈를 오마주함과 동시에 만화적인 묘사와 소소한 개그 같은 제임스 건 감독의 스타일을 훌륭하게 조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앤솔로지 시리즈에서 크리스토퍼 리브가 연기한 슈퍼맨은 압도적인 힘으로 시민들을 지키는 영웅의 모습이 강조되었고 맨 오브 스틸과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헨리 카빌이 연기한 슈퍼맨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같은 이미지로 묘사되었지만 이번 영화에서 새롭게 등장한 데이비드 코런스웨트의 슈퍼맨은 역대 슈퍼맨들 중 가장 인간적인 면모가 강조되었고 본작에서 캔자스주 스몰빌 농부의 아들이자 데일리 플래닛의 기자 클락 켄트로서의 비중은 적고 메타휴먼 슈퍼맨을 인간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이야 말할 것도 없고 헨리 카빌의 슈퍼맨은 영화 자체의 평가와는 다르게 큰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데이비드 코런스웨트이 선대 슈퍼맨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선대 슈퍼맨들만큼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작의 메인 빌런인 렉스 루터는 엑스맨 시리즈의 비스트를 연기했던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했는데 대중적으로 알려진 미소년 이미지와는 다르게 비열하고 사악한 악당을 훌륭하게 소화했으며 앤솔로지 시리즈에서 개그 캐릭터에 가까웠던 진 해크먼의 렉스 루터와는 다르게 현대적으로 리뉴얼된 최근 모습에 더 가깝고 연기가 약간 과장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슈퍼맨에 대한 열등감과 오만한 자존심을 잘 살렸다고 생각하고 본작을 호평하는 사람들도 니콜라스 홀트의 렉스 루터가 배트맨 대 슈퍼맨의 렉스 루터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건 감독이 동물 애호가로 유명한 만큼 슈퍼맨 실사 영화들 중 최초로 크립토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의 로켓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중간중간 신스틸러로 소소하게 활약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의 DC 유니버스는 저스티스 리그가 결성되기 전이라 그린 랜턴과 호크걸을 비롯한 영웅들이 저스티스 갱 소속으로 등장하는데 배트맨 대 슈퍼맨이 그랬듯이 너무 많은 요소들을 한 영화에 담아내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이들의 비중은 그냥 적당한 수준이라 분위기를 해치거나 스토리 몰입을 방해한다는 느낌은 없었으며 호크걸의 비중이 너무 적은 것이 아쉽긴 하지만 후반부에서 미스터 테리픽의 활약이 인상적이었고 제임스 건 감독의 페르소나인 네이선 필리언이 연기한 3대 그린랜턴 가이 가드너가 인터넷 조롱거리로 전락한 라이언 레이노즈의 할 조던 때문에 망가진 그린랜턴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이번 영화의 가장 큰 단점도 저스티스 갱과 관련되어 있는데 코믹스는 안 읽었어도 DC 코믹스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통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실사 영화를 제외하면 DC 코믹스 캐릭터들을 거의 접해보지 못한 일반 관객들에겐 매우 불친절한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슈퍼맨의 기원은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과 맨 오브 스틸을 통해 두 번이나 묘사되었기 때문에 본작에서 슈퍼맨의 기원을 생략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DC 유니버스 영화들의 첫 작품인 것에 비해 세계관과 새로운 캐릭터들을 소개하긴커녕 낯선 요소들이 가득한 것에 떨고 나서 8개의 시즌으로 방영된 드라마의 초반부가 아니라 앞부분의 내용을 모른 채 중반부부터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DC 유니버스를 시작한 크리처 코만도스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중간중간 주인공들의 과거를 묘사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없었지만 저스티스 갱을 비롯한 히어로들과 렉스 루터가 만든 메타휴먼들에 대한 아무런 소개 없이 바로 등장하기 때문인지 초중반부는 몰입하기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C 코믹스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편하게 볼 수 있긴 하지만 DC 유니버스의 첫 번째 영화이기 때문에 굳이 예습할 작품이 있진 않으며 크리처 코만도스도 프랭크 그릴로가 연기한 릭 플래그 시니어가 등장하는 것 빼곤 이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슈퍼맨의 기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냥 편하게 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쿠키 영상이 2개 있지만 의외로 배트맨 브레이브 앤 볼드를 비롯한 DC 유니버스 차기작을 예고하는 내용은 없고 본편에 에필로그격 영상이 2개 나옵니다. 슈퍼맨은 호불호가 심하게 갈렸던 시사회 평가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만족스러웠고 맨 오브 스틸이 그랬듯이 처음엔 호불호가 갈려도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마찬가지로 TV 시리즈와 연계점이 많을 것이란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음 작품인 피스메이커 시즌2는 시즌1만큼 재밌는 작품이 될 것 같아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인 슈퍼걸은 내년 6월에 개봉 예정인데 이번엔 DC 확장 유니버스처럼 욕심부리지 말고 안정적으로 세계관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슈퍼맨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